푼다고 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잘 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할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47쪽에 유형 16번부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16번부터 이제 몇 문제 없긴 해요. 증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방학 때 그 수업 자료 기억나세요? 하나 드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온전히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시험에는 299번처럼 나올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런 빈칸 스타일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페이지의 이제 컨셉이 이 책 구성이 밑에는 빈칸이 아니고 그냥 나오고요. 위에가 빈칸이거든. 자, 제가 좀 그냥 도와드릴게요. 요거 RPM에 있는 것들은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연습할 거면 교과서 위주로 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자, 300번 문제입니다. 자, 혹시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한번 좀 흐름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제가 뭐 그 당시에 뭐 홀수, 짝수 관련 상식도 말씀드리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으면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그럼 대신에 이제 해볼 친구는 필기도 나랑 확인해야 되니까 한 절반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 절반은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300번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있는 빈칸 문제 말고 요거는 좀 근데 같이 할게요. 이거는 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 명제가 참인 거를 대우로 증명해봐라. 아마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대우 쓰라고. 그럼 먼저 대우를 한번 구하신 다음에 이제 그걸 한번 참인 걸 저희가 혹시 방학 때 아까 흐름 기억나는 친구 있으면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냥 얘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하면서 들어봐. 일단은 증명의 기본은요. 우리가 이제 P명 Q이다는 앞에 P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Q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여기 증명에서는 그 말을 좀 쓸 건데 보통 이제 가정을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보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 사이에는 저희 뇌피셜 같은 건 쓰면 안 되고 수학 상식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걸 잘 이용해서 결론 보이는 게임이야. 결론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뭐 기억날 수도 있고요. 혹시 안 나시면 뭐 이렇게 한 거구나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과서 문제 풀 때는 제가 요거 남겨놓을 거니까 교과서는 해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번 유형은 대우를 이용해서 보이는 증명입니다. 자, 원래 명제가 어려울 때는 대우를 쓴다. 자, 한번 여러분들 적당히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맨 앞에 자, 증명하실 때는 사실 증명하실 때뿐만 아니라 원래 문제 풀 때는 꼼꼼히 잘 읽어야 돼. 어쩌면요. 자, 세 자연수 자, A, B, C는 자연수란 건 조건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얘는 제가 편의상 이 문제의 기본 가정이란 말을 쓸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여기 뒤에를 가정이라 부를 건데 얘랑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사실 얘는요 이 명제 바깥에 있는 그냥 가장 기본 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약간 비슷한 말로 전체 집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대우 구할 때 쟤는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쟤는 이제 어쩌면 기본 세팅 같은 거야. 뭐 기본 가정, 기본 세팅, 전체 집합 다 같은 말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 문장이 P명 Q이다의 명작이 나왔고 이걸 저희가 보통 뭐 조건 P라고 부르면서 이제 가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가정이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요게 이제 조건 Q라고 부를까요? 자, 조건 Q 요게 이제 결론인 거죠. 즉 원래 이제 이 문제는 요게 맞다고 쳤을 때 이게 되는 걸 보이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아마 너네 판단이 안 될 건데 이걸 제가 대학생 친구들한테 실제로 주면 얘네들이
이거 직접 보기가 힘들어. 대박 힘들어요. 이거의 대우가 훨씬 쉬워 보이는 게. 이 문제는 뭐다? 대우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대우 한번 구해볼게요. 대우가 뭐였냐면 이거 중에 자리 바꾼 다음에 낫을 붙이는 겁니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못 푼 친구 중에 여기 빨간 색깔 결론 쪽에 부정을 잘 몰라서 혹시 이거 손미야 A, B, C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짝수이다의 부정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 말해줘. 누가 올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라는 말의 부정이 적어도 한 개가 홀수다일까요? 그쵸. 방금 들었어요? 이거의 부정은요. 쓸게요. 자, 얘의 부정은요. A, B, C가 모두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증명도 하기 전에 이걸 그냥 못 구해가지고 자, 모두 홀수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분 말한 적 있지? 적어도 한 개는 짝수이다를요. 집합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말이 약간 집합으로 합집합이 하시래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 질문 시간에 이거 말한 적 있을 거야. 어떤 그 해석 문제 중에서 이게 여러분들 합집합이야. 근데 이번 문제가 부정을 해야 돼. 이거에 부정 있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 안 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드모르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모르간을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얘 드모르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말로 하시면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거야. 즉 셋 다 홀수란 얘기가 그리고 셋 다 홀수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요거일 때 기호 쓸게요. 자, 뭐를 보이자고? 저 친구의 부정은 쉽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닌 걸 보이는 게 훨씬 낫다라는 문제입니다. 왜 나오는데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알기 너무 초보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거 한번 제가 증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랑 비교해보세요. 보통 뭐 간지나게 쓸 거면 PF라고 쓰면 돼요. 프로프 약자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시나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상식이 있다. 뭐 이제 홀수 관련 상식이 있어요. 모든 홀수는 어떤 꼴로 표현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약간 요런 꼴, 약간 요런 꼴, 혹은 뭐 2K 빼기 1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짝수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빼기 홀수란 말이야. 요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 B, C가 모두 홀수란 말은 A를요 편의상 뭐라고 쓸까? 뭐 편의상 2P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B를 편의상 2Q 플러스 1. 그러니까 제가 PQR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C를 편의상 2R 플러스 1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 해야 되는 게 PQR의 조건도 말은 해줘야 돼요. 써드릴까요? 이제 여기서 PQR은요, 단 PQR은 어떤 거다? 0부터 가능합니다. 왜? A, B, C가 자연수니까 0부터 가능해요. 0, 1, 2, 3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증명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쓰잖아. PQR이 뭔데요? 이 말 나온단 말이야. PQR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기서 이제 그냥 따로 마지막에 묻는 걸 가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양쪽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자, 제가 그럼 편의상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이런 말 아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쓰고 자,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에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A, B에다가 이거 두 개를 대입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 대입하는 건 뭐 상식이니까 대입 가능하겠죠? 우리가 증명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전부 다 이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 말이 돼야 돼. 그리고 자,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상식입니다. 이용할게요. 얘 한번 쭉 전개해 보시면 4P제곱 더하기 4Q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4Q 플러스 2 맞나요? 이렇게 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C의 제곱은요 2R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되고 얘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일단 한번 정리까지 해봤는데 혹시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다르다는 걸 보이는 게 목적이거든. 선생님 식이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조심스러워. 식이 달라도 같을 수도 있어요. PQR 적당히 하면. 근데 얘는 지금 달라 일단은. 혹시 이거 마무리 아는 친구 뭘로 보일까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저희가 다르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끝납니다. 다르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하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수인 줄 아세요? 저기 자연수는 홀짝 있잖아. 이거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동질아, 이거 홀수일까? 짝수일까? 혹시 그 짝수인 거 아세요? 자, 말한 적 있지만 짝수란 걸 T를 내볼게요. 전부 다 2로 묶을 수가 있단 말이지. 다시 전부 다 2로 묶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다시 홀수라는 걸 이렇게 쓴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저런 꼴이 나오면 홀수인 거야. 다시 짝수라는 게 2K라고 쓴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2 곱하기 머시기 꼴은 짝수라는 얘기예요. 즉 이런 꼴이므로 여기 쓸까요?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긴 모양 때문에 뭔지 몰라도 짝수일 거예요. 다시 자 밑에 있는 C제곱은요 이렇게 나왔잖아. 혹시 이거는 했나? 이거는 무슨 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짝수일까요? 여러분들? 이건 홀수예요. 자 어떻게 T를 내자고? 얘네 둘을요 2로 묶을 수 있죠. 자, 얘네 둘을 2로 묶으시면 이런 모양 나오는 거 맞나요? 이런 모양이 나왔단 말은 홀수란 얘기예요. 이런 꼴. 즉 뭐다? 이건 홀수입니다. 여기 써드릴까요? 즉 C제곱은 홀수다. 고로 두 개가 다르게 전해니 뭔지 몰라도 홀짝 같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 마무리는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 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 정리해봐. 대학교 4년 내내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친숙해 이런 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좀 하다 보면 약간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조립하는 맛이. 다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느낌 맞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은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나름 막 새로운 명제 나와도 약간 이런 스타일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위에 있는 299번도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299번은 이제 시험에 저는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 같은 걸로. 나중에 수능 볼 친구들은 빈칸 채우는 유형이 있어요. 항상 모의고사 보시면. 그리고 빈칸을 왜 씹냐면 약간 눈치 게임이야. 약간 위아래 양옆 잘 보시면 뭔가 약간 힌트 주고잖아. 비유하자면 답안지인데 해설지에서 한 3칸 비어 있는 거야. 3칸 내가 채울 수 있는지. 눈치 게임 해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친구는 빈칸 정도라도 채울 줄 알길 바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빈칸도 어렵다. 일단 넘어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근데 아마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온다고 말하기에는 이번 시험 범위니까 예의상 한 개는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한 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근데 과거에 반월본가 어디에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 증명이. 그래서 진짜 내가 욕심나면 이런 서술형 대비까지 해야 돼. 즉 밑에처럼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이 명제는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며 n도 3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이 참임을 대우로 증명하는 중입니다. 눈치 있게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의 빈칸은 안 풀게요. 빈칸은 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증명. 소매 학교에서 이거 배우고 있는 거지.
혹시 약간 저랑 비슷하게 설명하시던가요? 어떻게 뭐 약간 그냥 잘해요? 교수님? 아, 그거 가서 읽어주세요. 저처럼 뭐 증명의 기본 이런 말 안 하시고. 그런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처음 배우는 친구 있으면 이게 되게, 왜냐면 뭐 와닿지가 않잖아.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이야. 증명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은 학생 때는 보통 이런 증명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X값 구하고 문제 푸는 게 메인이라면 원래 수학은 이런 게 수학이야. 논리적으로 쫙 할 수 있는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대우를 이용해서 보이는 거고, 이게 지금 해설지가 나와 있다고요. 해설지 한 3칸 비어 있는 거야. 쭉 읽어볼까요? 자, 이 문제의 대우는 3의 배수가 아니면 아니다. 대우겠죠. 그리고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n은요, 요거 또는 요거다. 혹시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방학 때 한번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3의 배수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아. 혹시 이 자리에 느낌의 동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3K 플러스 1. 잠깐만 검색 좀. 3K 플러스 1. 근데 이거 3K 플러스 1도 사실 말하면 이거 말은 돼요. 근데 사실 사실은 이게 아마 그 의도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도 말은 돼요. 자, 근데 아마 답안지는요, 자, 오른쪽이 빼기로 갔잖아. 얘도 아마 답안지에서는 이렇게로 갔을 것 같긴 해. 근데 이 문제가, 잠깐만.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밑에 객관식 모기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잠깐만요. 제곱하면. 이것도 말 되는데, 그러면. 이게 좀, 잠깐만. 이렇게 해도, 난 솔직히 맞다고 봐요. 솔직히 이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3의 배수 관련 상식인데, 다시 한번. 너네가 3의 배수를 한번 나열해 보시면, 3, 6, 9, 12 이런 것들이잖아. 아니죠. sorry.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 쭉 나열해 보시면 자연수라는 게 뭐 대충 이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빨간 색깔로 밑줄 그은 게 3의 배수 맞나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원래 아닌 것들도 종류가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아닌 것들이 있고,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표현한 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잘 봐. 자, 이 파란 색깔 4는요, 아연아, 3의 배수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지? 1을 더한 거라 볼 수 있지. 근데 반대로 말하면, 동진아, 자, 요 4는요, 6에서 얼마를 뺀 거야? 2를 뺀 거 맞나요? 3에서 2를 뺀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실 이렇게도 맞지만 이렇게도 맞다는 거야, 사실은. 어차피 3의 배수에서 1을 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3의 배수에서 2를 뺀 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제 말 이해돼요?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초록 색깔도 마찬가지야. 얘도 보기에 따라서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거라 볼 수도 있고요. 보기에 따라서 3의 배수에다가 1을 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저는 정답 답안지는 여기 빼기로 갔는데 솔직히 중복 답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는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애매하게.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전 둘 다 가볼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3K 플러스로 간 친구가 있다면 이 자리가 3K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서 한번 정리해 보신다는 상상해 보시면 쓸게요. 여기에서 뭐 한 거다?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1은 그대로 썼고요. 요 1은 3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묶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다시 자, 이 문제 만약에 이걸로 간 친구 있으면 이걸로 가볼게요. 제곱하시면 이거의 제곱이잖아.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12K 더하기 4가 되는데 자, 요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려면 요 식에서 4를요 1단계를 따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식에서 4를
1 더하기 3으로 3 더하기 1로 분리하신 다음에 요 자리를 3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자리를 3으로 묶어보시면 요 자리에 3k제곱 빼기 4k 플러스 1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나자리 구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다자리는 이 친구겠죠. 여기 써있죠. 요거일 때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묶어준 거예요. 자, 암산해볼까? 여기는 3k제곱 빼기 2k 나오겠네요. 요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지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눈치 게임이야.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요. 달을 다시 3k 더하기 1로 쓴 친구는 요렇게 3개가 정답입니다. 요렇게 3개가. 그리고 가를 요걸로 쓴 친구 답안지는 이거예요. 요걸로 쓴 친구는 요거랑 여기서는 요거랑 똑같이 이거 요렇게 3개가 정답이다. 체크해봐. 증명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딱 유형 2개거든요. 대우화나 귀류법이라는 거. 역시나 밑에 있는 302번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명제예요. 특히 귀류법에서는 우리 방학 때도 뭐 루트가 뭐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다. 가 가장 대표 명제인데 여긴 없네요. 또 루트는 무리수다. 를 보이는 게 귀류법 대표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앞에 가정이 루트가 무리수임은 이용하래요. 원래 이것도 증명이 필요한 내용이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도 무리수임을 증명해봐라. 웃기도 중3을 들어놓고 보면 무리수 맞잖아 이럴 건데 이것도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심지어 말했잖아. 자연수가 무한히 많아요. 그것도 원래 증명을 해야 돼. 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세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원래 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써먹어야 됩니다. 원래는. 자, 이거는 좀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리고 귀류법은요. 처음 스타트가 뭐라고? 자, 마지막에 묻는 걸 부정을 합니다. 그럼 이걸 아니라고 하자. 라고 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더니 야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맞다. 요렇게 우기는 거야. 너네 평상시에도 요렇게 우길 때 많잖아요. 자꾸 안 믿어. 이걸 하자. 네 말이 맞다고 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맞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겁니다. 위에 있는 빈칸을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눈치껏. 자, 한번 제가 그러면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보일 거는 저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래. 요건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야. 이건 이제 이 문제에서 야, 이건 맞다고 치자 라고 알려주신 거고요. 자, 우리가 보일 결론이 뭐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결론이라 부를까? 이제 요거를 보이는 문제야. 근데 이번 문제는 귀류법으로 보여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귀류법은요, 처음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자, 요게 무리수임을 보이래. 자, 얘를 그러면 뭐라고 하자고? 자, 요게, 이것이 뭐라고 할까?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문 잠깐만요. 이 문제가 좀 약간 제가 좀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이 책 만드시면 좀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혹시 이거 기억나? 지금 제가 답안지에 왜 뽑았냐면, 우리 자, 무리수이다. 이거 부정하면요, 소미야. 부정하면 뭐죠?
원래 유리수라고 쓰면 돼야 안 돼? 그럼 이게 사실 원래 유리수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유리수랑 같은 말이 아니야. 왜? 이제 이런 경우는 원래 전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란 말이 필요한데 답안지가 근데 지금 유리수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얘는 원래 유리수로 가야 말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어쩌면 여기 아까 하나 추가할게요. 이거는 제가 좀 그냥 문제가 허접해 보여요. 자, 실수 전체에서 이거 여러분들 이 말이 없으면 너네 시험 때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바로 이제 그 들어갑니다. 물론 맞은 친구들은 별말 안 하겠지만 틀린 친구들은 만약에 우리 친구 틀려왔다라 바로 컴플레인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 없으면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실수 전체에서는 무리수가 아니면 이것을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유리수라고 하자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여기서 하나 필요한 상식이 있어요. 어떤 상식? 혹시 여러분들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요, 동진아 무슨 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라고 다들 아시죠? 이건 상식이잖아. 이걸 좀 쓸 거예요. 다시 자, 요 상식을 좀 쓸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간다? 자, 그럼 이거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자, 뭐를 뺄 거냐면 3을 빼볼 거예요. 근데 위에서 제가 방금 만든 가정에서 얘가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3도 이제 상식인데 이건 증명 안 할게요. 3도 유리수 만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 모든 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1학년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증명하라는 거야. 이 유리수는 증명을 해야 돼요. 유리수입니다. 얘는 간단해요. 유리수 뜻이 이거잖아. 분수가 되거든요. 증명했습니다. 어쨌든 유리수고, 유리수 관련 상식에 의하면 그럼 이게 이제 유리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두 개를 빼보시면, 빼는 것도 상식이야. 두 개를 빼보시면 오른쪽에 루트 2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디에? 앞에 있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여기서 뭐가 생긴다? 여기서 이제 가정의 모순이 생깁니다. 왜? 앞에 있는 기본 가정에서 모순이 뭐야? 모순. 자, 모순. 앞에 가정에서 무리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얘를 유리수라고 해버리면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무리수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과 가정에 이제 모순이 생기면서 이게 무리수다 라고 증명하는 방식. 흐름 이해하시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고 왼쪽에 301번은 숙제로 넘겨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이제 유형 18번부터 절대 부등식, 부등식 관련 내용이 이 책 마지막이야. 명제의 마지막. 그리고 자, 303번 문제를 푸시기 전에 제가 아까 앞에서 한번 말하고 왔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상식을 먼저 알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1번 상식은요, 아까 제가 이거는 별표를 쳤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칠까? 이게 어쩌면 이 책의 제목이 대소관계인데 이게 어쩌면 한 번 더 필기 드릴게요.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다? 뺄셈이야, 뺄셈. 빼기.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게 더 크다는 걸 이제 밑에 문제 그래요. 이게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봐. 일단 빼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뺄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했는데 둘 다 양수일 때 조건이 있어요.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양쪽을 제곱하던가 양쪽에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요, 사실 뭐 미리 말하면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언제 쓰냐면 밑에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304번 문제 보이세요? 잠깐 보고 오시면 돼요. 304번에 아연아 문제에서 A에 어떤 식이 나와있지? 이런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식. 다시 이런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식이라던가 이런 절대값 같은 거 비교할 땐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양쪽을 제곱해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언제 쓰냐면 루트라던가 절대값인 경우는 제곱을 하면 좀 예뻐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이 가능하다. 특히 이 방향을 좀 많이 써요. 사실 이쪽은 잘 안 쓰는 편이고 얘는 오히려 이렇게를 많이 써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제곱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양수일 때. 아시겠죠? 자,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 303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 라인이 대소관계 크기 비교하는 라인인데 웃기잖아. 둘 다 식인데. 근데 원래 식끼리도 비교 가능해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게 숫자만의 전유물은 아니야. 원래 크기라는 게 숫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끼리도 크기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보시면 XY 조건이 있어요. XY가 저기일 때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가 이제 의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풀이는 아마 이미 아는 친구도 있을 거냐. 꼼수 하나가 있어요. 약간 이럴 때 약간 쓸만한 꼼수라고 부를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시간도 많이 이제 안 남았고 같이 가볼게. 자, 첫 번째 풀이입니다. 출제 의도. 첫 번째 풀이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밑에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의도는 뭐다? 자, A, B의 크기 비교해라. 자, 이렇게 대소관계는요, 어떻게 시작하냐고? 두 개를 빼는 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는 빼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그 대소관계의 정의가 뺄셈이야. 대학생 때 배우기로. 그러니까 빼기로 시작해요. 두 개를.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못 푼 친구는 1학기 때 배웠던 인수분해가 놀랍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 안 해보거나 못 해보거나 그럼 못 풀겠죠. 그쵸? 자, 인수분해 오랜만에 복습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거 제가 분배까지 했어요. 그 다음 혹시 오랜만인데, 자, 이거 항 지금 4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전략 중에 짝짓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둘, 둘, 혹은 셋, 하나. 혹시 이 문제 짝짓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의 기본기야. 고2 올라가면 이걸 설명을 누가 할까요? 학교생들 그냥 쑥쑥 지나가겠지 뭐. 그렇죠? 물론 저는 설명합니다. 아유, 자, 갑니다. 그리고 얘 혹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짝 지으면 예뻐지는 거 아세요? 예뻐지거든요. 자, 어떻게 하자? 자, 짝짓기의 핵심은요, 이렇게 짝을 지으시면 할 말이라는 게 생겨요. 오른쪽에 빨간 색깔도 센스 있게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으시면 이렇게.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또 할 말이 생겨요. 이렇게 두 개. 또 이제 공통인수니까 짝을 예쁘게 지어보시면 어디까지 올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보시면 이 조건이 나와 있잖아. 이 조건을 이용해서 부호라던가 몇 가지를 체크할 수 있다.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위에 조건 보시면 x가 2 이상이다. 자, x가 2 이상이란 말은요. 자, 얘를 이항하시면 x 빼기 2도 0 이상인 거죠. 자, 얘가 지금 0 이상이라고요. 말하자면. 다시. y가 2 이상이란 말은 같은 방식으로, 자, 여러분 중2 때 많이 해봤어요. 이런 모양 만드는 거. y 빼기 2도 0 이상 맞나요? 즉 여러분들 0 이상 곱하기 0 이상은요, 이거는 뭐 상식인데 0 이상 곱하기 0 이상은 당연히 얘도 0 이상일 겁니다. 이 말 동의하세요? 즉 정리하자면 두 개를 뺐는데 0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지금 두 개를 뺐는데 0 이상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흐름 이해돼? 이런 식의 풀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번 풀이. 자,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약간 일종의 꼼수랄까? 이런 꼼수가 가능한데, 근데 이 꼼수에도 한계는 있어요. 꼼수.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두 개 누가 더 큰지, 이거에 한계도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누가 더 큰지를 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혹시 뭔지 아세요? x가 2 이상이고 y가 2 이상이잖아. 한번 도와드리자면 아마 이거 많이 써봤을걸요? 이거 그냥 예시 하나를 들어보는 거야. 그냥 이런 것 중에 좀 이제 예시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x를 뭐 5라고 치고요. 예를 들어 y를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약간 이걸 만족하는 어떤 예시 같은 거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a, b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야. a에다가 x, y 자리에 5, 3 대입하시면요. 15 더하기 4, 19 나오겠죠? 다시. 자, b에다가 x, y 자리에 요거 대입하시면요. 뭐 나온다? 16 나오잖아. 즉 뭐다? 더 커요. 그렇죠. 얘만 그럴까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더 커요. a 쪽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거에 하나 필기하자면 한계점이랄까? 약간 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장 이번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크다라는 보기가 혜린아 밑에 보기 중에서 크다라는 보기가 몇 개 있지 일단? 그럼 3번도 크다지 4번은 크거나 같다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없다? 이거를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좀. 이거 확인이 힘듦.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크거나 같다인지 크다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대충 찍어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아까처럼 푸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푸시면요, 이게 는이 포함되거든요. 자, 심지어 하나 도와드려. 이게 는이 언제인지 아까 그 등호가 성립할 조건 배웠잖아. 알 수 있어요. 언제 는이다? x가 2이던가 또는 y가 2일 때가 같을 때예요. 요게 지금 는이 될 때가 얘가 0이던가 얘가 0일 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는인 것도 체크 가능해요. 언제인지까지. 근데 이렇게 풀면 그 는인 거를 우리가 찍을 수는 없잖아. 이거는 대충 이제 크기 정도만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확인해 보시고 304번입니다. 한번 더 해봐. 이거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마 이번 유형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절대분식 증명에서 이걸 해요. 실제로 빼기를. 그러니까 절대분식 증명할 때 이제 보통 빼기를 한단 말이야. 두 개를 빼가지고 크다는 거 보일 때 이런 걸 하기 전에 아마 이 책 만드신 분은 한번 연습해보라고. 304번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드릴게요. 자, 아까 잠깐 말했는데 이런 식의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바로 빼지 마세요. 힘듭니다. 제곱을 하고 빼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위의 성질이야. 양수일 때는 앞에 조건 있잖아.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하세요. 시험 3주 남았잖아. 이거 마라톤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이제 막 1, 2주 앞두고 막 탈진해가지고 막 헥헥거려요. 여러분 실력이야. 몸 관리를 하던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안 봐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빠져볼까 안 봐줘. 그럼 걸리지 말던가. 그렇죠? 너무 냉정하지만 현실이야. 그분들도 인간적으로 봐주고 싶겠지. 한번 양쪽식을 제곱한 걸 빼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인수분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잘 이용하시면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원 할 거니까 너네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또 할 거야. 아마 시험 전까지 한 두세 번은 더 반복시킬 거니까 괜히 까먹지 마. 자, 시간 지울게요. 얘도 이제 꼼수도 가능해요. 네, 꼼수도 가능하고 월풀이 가능하고. 자,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앞에 맨 앞에 보시면요, 가져온 게 있죠. 양수일 때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봤더니 얘랑 얘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자, 이럴 때 쓸만한 성질이 뭐다? 이럴 때 쓸만한 게 양쪽식을 제곱하는 거야. 자, 그 전에 이거 양수 맞고요. 이것도 A가 양수냐 얘도 양수입니다. 뭔지 몰라도. 자, 양수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어쩌면 A가 B보다, 그러니까 A, B를 비교하실 때 A 제곱과 B 제곱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양쪽 한번 제곱해 보시면 여기가 A 더하기 4가 나오고요. 여기는 일단 그냥 쓸게요. 요거 제곱한 거 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제가 좀 암산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일단 오른쪽이 아마 이게 분모가 16 나올 거니까 통분할 준비할게요. 얘도 16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완전 제곱식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분모가 16이 나오고요. 암산 들어갑니다. 분자가 A제곱. 요거 통분하시면 4분의 8이거든. 그럼 16A 플러스 64가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를 빼겠습니다. 빼보시면 16분의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네요. 16분의 마이너스 다 지워지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맨 앞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있잖아. 좀 엄밀히 설명해 볼까요? 너네가 이거를 중2 때 배웠는데 이게 가정이잖아. 이거 가지고 얘를 만드시면 돼요. 양쪽을 한번 제곱해 보시면 둘 다 양수일 때는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부등호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16분의 1 곱하시면 딱 이 모양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부등호 안 바뀌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즉 정리하면 뭐다? 얘네 둘을 뺐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단 말하자면 B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란 말은 둘 다 양수일 때는 이거랑 같고요. 해서 이 문제가 정답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풀이는 A에다가 만만한 숫자. 근데 이런 것들은 넣으라고 하면 막 정말 아무거나 넣지 말고 혹시 예를 들어서 미야 A에다가 뭐를 넣으면 좀 예쁠까? 이 말 이해돼? 예를 들어 A에다가 1 넣는 게 예쁠까요? 사실 이거는 좀 별로거든. 굳이 넣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 A에다가 5 같은 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라리 낫겠지. 이런 게 좀 예뻐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좀 잘 못 넣은 친구들이 이상한 걸로. 그러니까 보통 아무거나라고 부르지만 아무거나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A가 3 나오고요. B는 1.25니까 좀 3.25니까 크죠? 뭐 이렇게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 써요. 이런 방식도. 정리해보시고 밑에 있는 거 같은 문제니까 집에 가서 해봐. 다음 장 갑니다. 자, 유형 19번. 요거 이제 부등식의 증명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엔 둘 다 빈칸 문제니까 눈치껏.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307번 해볼게요.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307번. 자, 요거 이제 307번이 이제 뭐 저런 부등식이 항상 된다는 걸 증명하려는 건데 또 역시나 빈칸 채우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거 해보시면 되긴 하는데 좀 쉽지 않죠. 이게 약간 그 1학기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대빵 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식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첫 번째 문장의 저식이 1학기 때 본 적이 있어. 저랑 했을 때 제가 1학기 때 시험 끝날 때까지만 암기해라. 대빵 긴 시간 하나 있는데 이 문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눈치 빠른 친구는 좀 이거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제가 주도하에 설명드릴게요. 한 3초 후에 바로 갑니다. 그 당시 약간 이거 관련 문제도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조건 나오면 우리 외웠던 것 중에 뭐 이거 정삼각형이다 그런 것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가야죠. 일단 뭔가 느낌에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나름 차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뒤에 그 아까 말한 코시 슈바르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다루면 한번 해보던가 할게요. 일단 이건 아마 시험 안 나올게요. 슈바르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일단 눈치껏 한번 해보게 돼요. 눈치껏. 혹시 뭔가 느낌의 나자리에 아연아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눈치껏 푼치는 요거 혹은 얘랑 같은 말이 이거거든.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규칙 같은 게 느껴지니까 이거는 아마 눈치로 채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눈치가 어디가 어렵냐면 여기가 어려워하시는. 너네가 눈치껏 해도 이 가자리가 뭔지는 솔직히 눈치를 못 풉니다. 다시 다자리도 사실 눈치껏 풀 수가 있어요. 혹시 소미야 다자리는 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아시겠어요? 자, 힌트. 자,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이런 식이 나와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는으로 바꾸시면요. 자, 요거 해석하시면 제곱한 게 0이다. 얘 x는 y죠. 얘 제곱한 게 0이다. y는 g고요. 얘 제곱한 게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요게 이제 x는 y는 g는 같을 때 이게 제가 1학기 때 하나 외운 결과가 이게 있어요. 정삼각형. 제가 막 1학기 때 이런 식 나오면 정삼각형이다라고 암기를 했다. 그 문제랑 관련된 있는 문제는 어려워요. 까먹었어요, 일단.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정도는 눈치를 채운 친구도 감은 여러분들이 좀 과정을 알아야 채울 수가 있다. 혹시 감 뭔지 아는 친구? 얼마큼? 결론은 2분의 1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사실 솔직히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소개만 빠르게 드릴게요.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소개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데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는 약간 고1 때 배웠던 요 어떤 곱셈 공식 하나가 있어요. 이 대박 긴 시간 하나 있는데 이게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냥 쭉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제 또 이어지는 흐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식이잖아. 이거랑 같은 변형식 하나가 있어요. 이거랑 같은 변형식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들어보시고 기억나시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이제 요 빨간 색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 친구까지 같이 원래 포함이 돼요. 여기 안에. 자, 얘랑 같은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생겨먹은 변형식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바깥에 2분의 1 하나가 있는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요 2분의 1이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가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저희가 원래 그 다음 흐름은 여기서 는 0 하시면 여기가 0, 0, 0, x, y, z 같아지거든요. 제가 그 당시 요거 나오면 정삼각형이다 라고 암기해라 라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한번 체크해봐. 넘어갈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이제 유형 2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산술기하 평균 불응식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한 문제 소개드렸는데 요게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특유의 각이 있어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309번 문제를.
사실 얘는 이제 기본 계산 문제는 아니고요. 뭐 약간의 유형 문제긴 해. 근데 일단은 이번 시험범위니까 일단 위에 있는 산술기하 평균 분위식을 암기를 하시고요.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A, B를 잡은 다음에 적당히 가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적당히 가보시면 주어진 조건들이 막 들어가면서 끝이 나요. 한번 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몇 문제 풀면서 느낌 받아갈게요. 산술기하는 많이 풀면 좀 늘어요. 하다 보면 약간 산술기하 쓰기 좋은 모양이구나. 이게 좀 동의가 되는 타임이 옵니다. 자, 고2 때 특히 중간고사 때 되게 많이 나와요. 1학기. 미리 말하는 거야. 물론 또 그때 가면 설명합니다. 내가. 한번. 근데 설명을 그때 가서 할 때는 지금 아예 손 놔버린 친구는 지금 좀 한 친구는 조금만 해도 안단 말이야. 그거였구나. 까먹은 거지. 근데 아예 손도 안 댄 친구는 이제 아예가 손도 못 대는 거야. 산수기가 뭐 어떻게 쓰는 건데요? 답이 없는 거야 이제. 그거 설명 언제 하고 있어요? (15분) 남았습니다. 자, 한번 그럼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수 xy에 대해서 힌트 1번. 야, 이 조건 잘 안 나와. 너네 정말로 이 조건 잘 안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최소값 구해라. 산술기한가? 세 번째 힌트는 이제 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야겠는데 곱한 게 4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분위식 외웠잖아. 이 식으로 암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일단 찾아. 누구를 A로 할지 누구를 B로 할지. 자, 이 문제는요. 동진아 A를 누구로 할 것 같아? 여기 A를 X가 아니라 EX로 할 거예요. 다시 B를 누구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일단 이런 판단을 좀 먼저 하세요. 제가 실제로 문제 푸는 방식 저는 일단 보고 적당히 누군가를 A, B로 좀 둬요. 이해돼?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XY가 양수니까 EX도 양수고 4Y도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즉, 그럼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얘네 둘을 A, B로 해서 뒤로 가보자는 거야. 뒤로 가보시면 이 루트 두 개를 곱하시는 거 맞나요? 두 개를 곱해보시면 8XY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XY가 나와 있잖아요. XY 자리에 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2 루트 32가 되고 바깥에 4를 꺼내보시면 요게 뭐다? 이 친구의 최소값이 됩니다. 흐름 이해돼요?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지. 자, 한번 해볼까? 밑에 있는 310번입니다. 자, 밑에 있는 310번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위의 문제랑 약간 반대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출처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A, B가 얼마냐. 그러니까 시험에 아마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산출기하.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이 최소값 구하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가 그 대치이동에서 접어서 직진 문제 하나랑 두 번째가 이 산술기하예요. 물론 2차 함수는 언제든 나올 수 있긴 해요. 2차 함수는 뭐 항상 나올 수 있긴 한데 그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A, B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때 A, B를 구해라. 자, 30초 후에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 혹시 뭐 시험 관련해서 변동사항 있으면 꼭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A, B가 양수고 최대값 근데 이런 식도 많이 보다 보면 산술기하 쓸 때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뒤로 가보시면요. 요 자리에 두 개를 곱하시는 겁니다. 즉 6AB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이번 문제는 위의 문제랑 반대로 얘가 나와 있단 말이야. 얘가 12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1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쪽을 2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우고 왔는데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괜찮아요. 양쪽식을 제곱해서 루트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6을 나누시면 여기에 얘 보이시나요? 여기에 얘가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걸 할 수 있겠네요. 최대값이 얼마다? 6 되는 거 맞나요? A, B의 최대값은 6입니다. 즉 말하자면 거꾸로 이쪽을 주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구하면 최소값 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문제는요 어디가 어렵냐면 이거를 구하는 거야. 그때의 A, B의 값. 이게 말하자면 출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A, B의 최대값이 6인 거 알겠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거는요 어떻게 구한다고? 얘네 둘을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얘네 둘을 같다라고 식을 하나 세워서 그때 A, B를 구하시는 건데 보세요.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인데 이번 문제 이 식이잖아.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란 말이야. 일종의 연립을 하시면 돼요.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2A 자리에다가 3B를 대입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고 있으니까. 즉, 얘 계산하시면 6B 되는 거 맞나요? 6B가 12니까 B 값이 얼마다? 2가 되겠고요. 그때 A 값은 3 되겠죠. 요게 저희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예요. 이렇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정리가. 자, 산술기하에서 그때 X값, 그때 AB 구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지금 푼 두 문제가 약간 기본 문제야, 대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유형 문제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방학 때 말한 적 있어요. 다음 장에 312번. 자, 31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2번 라인 쭉 보시면 다 생긴 게 비스무리해요. 이런 괄호 같은 게 막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2번 유형이 괄호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정답은 요거 답안지도 이게 맞거든요, 일단. 자, 312번은 자, 괄호가 나오는 요런 문제, 요런 상황이 또 유명한 유형 문제야. 자, 유형 두 가지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자, 시간이 없네요. 자, 이런 괄호가 있는 자, 첫 번째 유형이라고 부를게. 자, 유형 1번. 그러니까 유형 1번은 괄호가 있는 경우. 그리고 괄호가 있는 경우는 뭐 해준다? 위에도 써있는데요. 전개하시면 돼요. 즉 전개 안 하고 이 상태로 산술기하 쓰는 거 아닙니다. 전개를 하신 다음에 산술기하 쓸 각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묶으면 산술기하 되겠구나. 얘네들끼리 쓰면 됩니다. 이게 다요. 전개요. 자,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분배를 4번 하시면 되겠죠? 분배를 4번 해보시면 제가 항의 위치만 살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산술기하를 쓰기 좋은 곳이 보이네. 어디? 여기가 딱 산술기하 쓰기 좋은 곳 맞나요? 그러니까 쓰기 좋다는 말은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쪽이 있어요. 특히 요런 모양. 특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약간 요런 꼴이 가장 유명한 꼴이에요. 약간 요런 느낌이 나오면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가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이 루트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곱하시면 16 되는 거 맞나?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고, 제 뒤에 있는 17은 어떻게 해요? 17은 여기다가 대주면 돼요. 이해돼? 약간 부등식의 성질 같은 거야. 지금 요거 두 개가 한 세트였는데 여기에 더하기 17이잖아. 여기를 더하기 17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정답 얼마 나온다? 25가 나오겠죠.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사실 뭐 얘는 좀 쉬워. 그러니까 전개하는 게 뭐 어렵나. 전개해서 풀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22번이 보통 이제 제가 방학 때 한번 해봐라 했는데 못 풀었어요. 이게 좀 나름 유명한 스타일이거든. 자, 예를 들어 316번 문제. 우리 방학책에도 딱 이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냥 딱 이 문제였어요. 거의 모든 책의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소개가 돼요. 자, 유형 2번입니다. 약간 이 유형 2번은 제가 좀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름을 좀 못 붙이겠어. 그냥 뭔가 약간 뭐라고 표현하지? 위에는 식변형이라 써있네. 좋다. 식변형. 그러니까 어쩌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모양으로 식을 바꿔주는 문제예요. 자, 얘를 한번 더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한번 틀리고 배우는 그런 문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자, 뭔가 해보는 친구 있으니까 30초 정도 후에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유명한 유형 문제예요. 둘 다. 왼쪽은 괄호가 있는 문제. 얘는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하면 되고 오른쪽을 연습을 하세요. 자, 316번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가 제가 방학 때도 이 말했는데 일단 앞에 보시면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양수가 아니에요. 뭐 r보다 클 때니까 음수일 수 있거든요. 이거 뭐지? 근데 뒤에 봤더니 최소값은 뭐요? 이거는 또 산술기하인가 싶다가도 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산술기하는 계속 말하지만 뭔가 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야 돼. 일단은. 여러분 이 상태로는요. 이거 두 개를 A, B라고 치면 곱하면 숫자가 안 나와요. 그치? 자, 어떻게 하자? 어쩌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부터 아이디어 하나 기억할게요. 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이거를요.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모양으로 바꿔줄 겁니다. 다시 이거를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하자? 이거 어떠세요? 색깔펜 열심히 써볼게요. 자, 이게 원래 주어진 식이잖아. 자, 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야 돼. 그 말은 얘가 지워져야 됩니다. 그 말은 여기에다가 뭐를 빌려주죠? 1 하나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빌려주면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동진아 숫자가 나올까?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게요? 암산가는? 4잖아. 유리식 계산이죠. 대신에 이거를 저희가 빌려 쓴 거니까 어디에다가? 뒤에다가 갚아주는 거.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보정을 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게끔 너네가 잘 보정해 주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원래 식과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려 쓴 건 갚아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주어진 조건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제 예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거 두 개를
약간 주인공이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인 거야. 그리고 양쪽에다가 1을 더하시면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 맞나요? 라고 해서 양수란 조건 만족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산술기하 결론은요. 2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 맞나요? 곱해보시면 4가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뒤에 있는 꼬다리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보시면 정답이 3이 나오네요. 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니야. m 값까지 구한 거야. 이 자리가 최소값 자리고요. 뭐를 구해요? 그때의 x값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자, 그때 x값은 출처를 말하는데 이 출처는 어떻게 구한다? 얘네 둘을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산술기하를 쓴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그때 x값 구합니다. 자, 바로 도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전개하지 말고 중3 때 많이 봤잖아. 오른쪽에다가 뿔마루트 씌우시면 돼요. 바로 제가 풀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x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치? 자, 한 개는 1 나오고요. 한 개는 마3 나오잖아. 선택의 순간에 맨 앞에 보시면 이건 안 되겠죠. 이게 뭐다? 그때 x값 구한 겁니다. 그럼 흐름 정리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지금 n값은 1 나오시는 거예요. 자, 정리 끝난 친구는 317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런 느낌을 상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했을 때 숫자가 되게끔하는, 그러니까 보통 힌트는 분모를 못 바꿔. 바깥에 있는 그 식을 잘 바꿔서 분모랑 약분되게끔 바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317번 한 번 더 해봐. 근데 이 문제까지 풀고 오른쪽에 유형업은요 코시라 그냥 제가 다음 시간에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시간에 소개 드릴게요. 몇 개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다. 그냥 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을 좀 길게 받겠습니다. 2시간 반 중에서 한 30분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질문 받을 거예요. 질문 준비해 오세요. 다시 코시 주관식을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숙제로 여기 조금 남은 거랑 이제 교과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풀면서 원 복습 들어갑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럼 보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도 읽어보시면 A가 1보다 클 때 특히 이 유형이 앞에가 그냥 0보다 크다고 잘 안 나와.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 조건이 0보다 크다고 바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런 느낌의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자, 한번 보정 들어갑니다. 보정해볼게요. 자, 얘랑 같은데 자, 말했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분모 자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얘를 일단 그대로 둘 건데 얘랑 지워지면 뭔지 몰라도 앞에 뭐가 필요하다고? A 빼기 1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단 있어야 약분되니까. 근데 얘랑 비교해보시면 이 자리의 개수로 9가 있으면 되겠죠? 일단은. 근데 여기를 9라고 두면요. 얘를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9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소미야 뒤에다가 뭐를 더하면 같아질까요?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쟤랑 같은 식이면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쓰긴 쓸 건데 그런 모양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뒤로 갑니다. 산술기야. 자, 두 개 곱해보시면 되겠죠. 9 나오잖아.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 8은 붙이라고 했고요. 계산해보시면 6 더하기 8, 14가 되고, 근데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사실 뭐 결국 이 K 자리가 14자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14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4번. 자, 그럼 이해해주세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른쪽에 한 페이지는 한 30분만 해서 합시다. 그냥 찝찝하세요.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